자, 오늘은 천일문 핵심편 2강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어하고 동사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 나온 명사를 주어라고 한다 그랬지. 오늘은 제일 처음 나온 명사가 아니라 명사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대표적인 명사구 같은 경우는 동사에 to를 붙인 to 부정사가 있고 동사에 ing를 붙인 동명사가 있어. 이렇게 동사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이 자체의 품사가 바뀌는 거야. 이 경우는 얘가 명사가 되는 거지. 명사가 되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to 부정사, 동명사로 문장을 시작한 경우에 이 자체가 주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해석할 때는 이 동사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뒤에 이 문장 전체의 동사가 필요하겠지. 이때 반드시 동사는 단수 동사를 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자. 다시 한번 to 부정사나 동명사는 원래 동사였지만 이렇게 형태를 바꾸어 가지고 명사가 됐습니다. 명사가 되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어자에 들어가는 경우에 해석할 때는 이 동사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얘가 주어인 경우에 뒤에 동사 자리에 단수 동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꼭 암기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 문장처럼 문장의 시작이 to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면 해석할 때 read, 읽다, to read, 읽는 것은 이라고 했어. 그리고 뒤에 critically 라고 해가지고 부사가 나와 있지. 그럼 이 부사를 포함해가지고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얘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주어에 대한 동사 어디 있을까? 그렇지. 바로 뒤에 동사 나오고 있지. 얘가 바로 본동사인데 이 to 부정사가 주어인 경우에 동사는 단수 동사를 쓰라고 그랬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무엇을 to read 읽는 것을요. 분석적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to하고 동사 원형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거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동사에 to를 붙여서 명사가 되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를 쓸 수가 있다 그랬어. 이 문장 같은 경우도 동사 뒤에 to 부정사를 써가지고 해석할 때 이 동사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분석적으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치, 이 위치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지. 이렇게 컴마 뒤에 나와 있는 이 관계대명사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앞에 명사가 있어서 이 명사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명사가 없지. 이럴 때 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는다라고 할 수 있어. 해석할 때는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똑같이 동사 뒤에 to 동사 원형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동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하고 think 생각을 하는 거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를 묶었어. 글로 쓰인 자료에 대해서 in front of you, 네 앞에 있는 이라고 했지. 다시 한번 전체적 해볼까?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의미합니다. 분석적으로 읽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네 앞에 있는 글로 쓰여진 자료에 대해서 의심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문장도 문법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to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온 경우에 이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그랬지? 그래서 동사 자리에 이렇게 단수 동사를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겠니? 그렇지. means가 맞는지, mean이 맞는지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뒤쪽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보이고 있지. 이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기능이 접속사의 기능과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한다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이 받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명사 is를 쓸지 관계대명사 위치를 쓸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관계대명사 위치하고 그냥 대명사 is의 차이를 알아봐야겠지. 이 두 개 다 대명사의 기능을 해. 하지만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접속사의 기능과 대명사의 기능 두 가지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is를 쓸래? 접속사하고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위치를 쓸래?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지. 그리고 여기에 it이 주어라면 주어 동사가 있어. 그러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뭐가 없지? 접속사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and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넣어주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이때 and하고 it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게 바로 which라는 거야.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이니까. 그래서 결국 그냥 it을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접속사의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는 which가 맞는 거야. 만약에 이 문장 앞에 and가 있어버리면 and, it이 맞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which 대신에 it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아래에 혼동주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 문장을 보면은 to read critically, to read critically 똑같이 문장이 시작했거든? 그런데 얘는 주어인데 얘는 주어가 아니더라는 거야. 얘가 뭐냐면 이렇게 to 부정사로 문장이 시작했고 뒤에 이렇게 본동사가 나오면 당연히 주어 동사가 성립하겠지. 그런데 to 부정사로 문장이 시작했는데 뚝 끊기고 본 주어 동사가 뒤에 시작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 앞에 나온 이 to 부정사는 부사가 되는 거고 해석할 때는 이 동사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거지. 이 문장처럼 to 부정사로 문장이 시작했지만 쭉 가다가 컴마가 나오고 본 주어 동사가 여기서 시작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이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 you should try, 너는 노력을 해야 한답니다. 라고 했어. 이 try라고 하는 동사 같은 경우에 뒤에 to 부정사가 나온 경우에 이 동사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not to accept,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답니다. 무엇을? 모든 것을 이라고 했고 everything이라고 하는 이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고 있지? 이런 경우에 수식 표시하시고요. 해석할 때 주어가 동사한 명사라고 해석하는 거야. 네가 읽은 모든 것 이렇게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 너는 노력해야 한답니다. 네가 읽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자, 이제 8번이야. 8번도 to 부정사로 문장이 시작됐어. 그리고 to 부정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고 뒤에 본 동사 나오고 있지? 그러면 to 부정사 주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이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보이는데 이 뒤에 a lot of money는 왜 있을까? 그렇지.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 이제는 말이지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돼가지고 이 명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온 거야. 하지만 동사의 특징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 동사 자체의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to 부정사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여 있는 거야. 지불하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지불하는데 뭐를? 많은 돈을. 알겠지? 그래서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은 이라고 했고 그리고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보이고 있지?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필요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는 괄호로 묶으라 그랬지. 무언가를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리고 동사 자리에 조동사 그리고 BPP에서 수동태 형태를 띠고 있어. can be expressed 또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 이 as 같은 경우도 전치사야. 이 전치사 할 때 as 같은 경우는 무엇로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면 전체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자. 무언가를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은 또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서? Something costs an arm and a leg라고. 그래서 결국 이 표현이 많은 돈이 든다라는 표현이란 뜻이야.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문장도 위에 있는 문장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똑같이 to 부정사로 문장이 시작했지만 쭉 가다가 컴마가 나오고 본 주어 동사가 시작하고 있지? 이런 경우에 이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부사로 쓰이는 거고요. 해석할 때는 이 동사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거야. to prepare,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뭐를? 예상치 않은 지출을 준비하기 위해서 you should 너는 분리해야 한답니다. 은행 계좌를 이렇게. 자, 이제 9번이야. 9번 같은 경우에 문장의 시작이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문장이 시작됐지. 이런 경우에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를 표시하고 해석하는 게 더 편리하다겠어. 그래서 when,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are depressed, 우울할 때 그리고 이 주어 자리에 이렇게 동사의 ing가 보이고 있지?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간 이 동사의 ing를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는 거야. to 부정사처럼 동사의 형태를 바꾼 거지. 얘 같은 경우는 동사의 ing를 붙여 가지고 이제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됐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 자리에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해석할 때는 이 동사하는 것은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회상하는 것, 무엇을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를 회상하는 것은 만듭니다. 상황을 더 안 좋게 라고 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주어, 얘가 동사야. 이때 여기에 있는 their problem은 뭘까? 그렇지. 동명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되었지만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 자체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이 their problems라고 하는 것은 리콜의 목적어인 거지. 해석할 때는 얘를 동사하는 것은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들의 문제를 회상하는 것은 makes 만들어요 라고 했고 이 경우는 5형식 문장을 만들고 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make가 이렇게 5형식으로 쓰이는 경우에 목적어를 목적보하게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문장도 문법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일단 너희가 이 depressed라는 형용사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거 있니? 원래 이 depressed라고 하는 것은 우울하게 하다라는 동사였단 말이야. 이렇게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동사에 ed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가지고 우울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시험에서 둘 다 우울한 거면 ed를 붙인 게 맞아요? ing를 붙인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감정 형용사인 경우에 충분히 어법 문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depressed하고 depressing의 차이를 알아야겠지. 이 depressed 같은 경우는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depressing은 감정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용상 우울함을 느낀 건지 우울함을 준 건지지 사람들이 우울함을 줄 때야 사람들이 우울함을 느낄 때야 당연히 사람들이 우울함을 느낄 때 그들의 문제를 회상하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이게 맞겠지. 그래서 depressed가 맞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주어를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뒤에 단수동사를 쓴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make를 쓰면 안 되는 거야.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주어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복수구나 make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동명사가 주어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썼다라는 것도 알아두자. 자, 혼동주의 세 번째인데 이 문장 같은 경우 어떠니? 이렇게 동사의 ing조 문장이 시작했단 말이야. 그럼 학생들이 동명사 주어구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컴마가 나오기 전까지 이게 주어라면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안 보이고 있어. 그러면 이 동명사 주어가 아니구나 라는 거지.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동사의 ing조 시작한다 하더라도 동명사가 주어일 수가 있고요. 동명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이 경우에 얘는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 같은 경우 일종의 부사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시작하기 전에 앞에 떨어져 나온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처럼 동사의 ing조 문장이 시작했는데 쭉 가다가 컴마가 나오고 본 주어 동사 나오고 있다면 얘는 분사 구문이고요. 해석할 때는 무엇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의 어린 시절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는 그리워했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들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의 ing조 문장이 시작했지 동사의 ing 형태가 보이고 있고 쭉 가다 보면 동사가 보이고 있으니까 동명사 주어네요 라고 할 수 있어. 그럼 해석했을 때 물을 끓이는 것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일과 견과류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 물을 끓이는 것이 과일과 견과류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결국 이 경우에 이 동사의 ing를 붙여가지고 여기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끓는 물이 사용이 된답니다. 과일과 견과류가 그들의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동사의 ing조 문장이 시작했지만 각각 다른 기능을 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나온 김에 우리가 동사의 ing 형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자. 일단은 동사의 ing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똑같이 동사였지만 ing를 붙이면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로 바뀐다는 거지. 첫 번째, 동명사가 되는 경우는 얘가 품사가 명사가 돼가지고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있는 거고 이때 해석할 때는 이 동사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지.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에 이 동사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목적 자리에 오는 경우에 이 동사 하는 것을이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보호 자리에 오는 경우에 이 동사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문장 속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동사의 ing 형태가 보이면 얘는 동명사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겠지. 두 번째,
동사 ing가 분사 구문이 돼.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이제는 부사라고 하는 품사로 바뀌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문장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문장 앞에 동사의 ing 형태로 시작했는데 컴마가 나오고 본 주어 동사 나온다면 얘는 분사 구문일 확률이 되게 높아. 해석할 때는 이 동사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세 번째, 동사의 ing가 이번에는 현재 분사가 돼가지고 형용사 된다. 그럼 형용사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뭐지? 그렇지,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동사의 ing 앞과 뒤에 이렇게 명사가 보이면 이 동사 하는 명사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리고 이 문장 같은 경우 선생님이 몇 가지 설명할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be used to라는 형태가 보이고 있지. 영어에서 이렇게 be used to가 나오잖니. 그러면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하고 동사의 ing 나오는 경우하고 해석이 달라져 버려. 그래서 시험에서는 자꾸 동사의 원형 쓸래, 동사의 ing 쓸래 물어본다는 거지. 이때 be used to 동사 원형 같은 경우는 무엇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라고 해석하면 된단 말이야. 이때 앞에 나와 있는 be used가 수동의 의미를 갖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는 무엇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사로 쓰인 거지. 그런데 be used to 다음에 동사의 ing라든가 아예 이렇게 명사가 나와버리면 이 명사에 익숙하다 또는요 이 동사하는데 익숙하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 경우에 to 동사 원형인 것으로 보아서 앞에 있는 이 주어가 사용이 된답니다. 이 동사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이 경우에 이런 식으로 to 동사 ing를 쓰면은 완전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make라는 동사를 보는 순간 또 떠오르는 게 있니? 이 make 동사 같은 경우는 사역 동사야. 사역 동사 경우는 오형식 동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형식 동사인 경우에 뒤에 목적어가 있고요. 목적어 보어가 있는데 이 동사가 사역 동사인 경우, 다시 말해서 make라던가 have라던가 let인 경우에 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보니까 이 make의 목적어가 보이고요. 목적어 보호가 보이는데 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보이고 있지. 이 경우에 to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되는 거야. 해석할 때는 목적어를 목적보호로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과일과 견과류를 그들의 껍질을 부드럽게 만든다라는 거지. 다시 한번 전체적 해보자. 끓는 물은 사용이 되어진답니다. 과일과 견과류를 그들의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자, 이제 10번이야. 10번도 동사의 ing 문장이 시작했지. 쭉 가다 보니까 본동사가 보이고 있어. 그러면 얘가 주어 자리에 쓰인 거구나. 그러면 얘는 동명사겠다. 동명사가 주어인 경우 해석할 때는 이 동사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지. 그래서 계획에 없던 휴식을 취하는 것은 is입니다. is라는 이 동사 뒤에는 보호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법이라는 이 명사 같은 경우는 말이지 to 부정사의 수식을 굉장히 잘 받아. 그래서 이 동사 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미루는 버릇은 덫에 빠지는 쉬운 방법입니다. 라는 거지. 이 문장 같은 경우도 문법 문제를 만들어 볼까? 그렇지.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이 동명사를 단수 취급합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이 자리에 is를 쓸지 a를 쓸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특히나 조심할 부분은 바로 앞에 이런 식으로 복수가 보이고 있으니까 주어 동사인 줄 알고 a를 고르는 애들이 있다고. 동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is가 맞는 거야. 그리고 여기 아래에 비교 문장을 보니까 계획되지 않는 휴식을 취하다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위에 있는 문장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사 ing 문장이 시작했는데 컴마가 나오고 본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지. 이런 경우에 이 동사 ing는 분사 구문이고요. 분사 구문인 경우에 해석할 때는 무엇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계획에 없던 휴식을 취하면서 너는 끝낼 수 없어. 너의 일을 제 시간에. 자, 그리고 마지막 어법 문제야.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연습했었지. 이렇게 동사의 ing 문장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동사가 나와 있는데 본동사 자리에 a를 쓴 거 맞아? 틀려? 틀린 거지. 동명사가 주어인 경우는 단수 취급하세요 라기 때문에 본동사는 is가 맞는 거야. 자, 오늘 공부한 문장 중에서 이 문장과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장이었고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준 부분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포스트잇 정리해가지고 여러 번 봐줬으면 좋겠어. 오늘도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